은행 강도, 금고 탈취, 현금 수송 차량 강탈. 요즘 세상에 이런 범죄는 이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 이야기를 위해 조사해보니 최근까지도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보안 시스템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수법은 점점 더 영화 뺨칠 정도로 진화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1997년 일어난 일이니까 20년 조금 넘은 사건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대담한 실행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의 현금을 털어버린 이야기입니다. (1997년 9월 12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어느 집. 6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하우스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앨런 페이스는 덤바 아머드의 안전담당 매니저였습니다. 덤바 아머드는 현금 수송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수송하거나 ATM 기계에 현금을 채워 넣는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2인 1조로 무장한 직원이 방탄은 물론이고 고열에 견디도록 개조한 차량에 돈을 싣고 운행하는 업무인데요. 아머드란 이름 그대로 민간용 장갑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덤바 아머드 로스앤젤레스 지사 안전 담당자인 앨런 페이스는 회사 시설과 직원 안전은 물론 수송 차량의 운행 전후 검사를 맡았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위치와 운용 정보, 어느 직원이 야간에 근무하는지 이걸 꿰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파티는 사실 앨런이 오랜 친구들을 불러 범죄를 계획한 작당 모의 파티이자 알리바이를 위한 파티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한덩치 하는 체격이었고, 앨런은 몰래 찍어온 회사 시설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여주며 그동안 준비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정이 될 무렵 앨런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복면을 준비한 뒤 서로 상호 교신 가능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하우스 파티를 떠났습니다. 앨런을 따라 덤바 아머드사 건물 구석을 통해 잠입한 일당은 복도의 카메라를 피해 구내 식당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앨런은 야간 경비 근무자들의 식사 시간을 알고 있었고, 잠시 뒤면 야간 경비 근무자들은 모두 식당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덤바 시설로 들어가는 열쇠는 가지고 있었지만 시설 안 금고로 들어가는 열쇠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자 야간 경비 근무자들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일당은 근무자들을 위협해 바닥에 눕혀 손목과 발목을 덕트 테이프로 꽁꽁 묶었습니다. 경비 근무자들을 제압하고 열쇠를 확보한 일당은 이제 시끄러운 경보음 같은 거 없이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금요일이었는데 주말 동안 쓰일 많은 돈을 로스앤젤레스 각지 ATM에 채우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도의 감시 카메라를 피해 금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일당은 그 안에 다른 근무자들을 위협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 준비한 차량이 금고 가까운 적재장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몇 가지 자물쇠를 열고 금고로 들어간 앨런 일당은 20달러짜리 현금 1890만 달러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97년에 1890만 달러면 현재의 288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원화 320억이 넘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카트를 이용해 그 많은 돈을 모두 렌트한 트럭에 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30분도 채 안 걸렸고, 앨런은 떠나기 전 카메라가 녹화 저장된 방으로 가 기계를 부셨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들은 한 일당의 아파트로 가서 다시 파티할 때 의상으로 갈아입고 저녁에 하우스 파티를 하던 장소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파티를 즐겼습니다. 앨런과 일당은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임대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수사관은 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부자 범행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 초기부터 앨런 페이스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앨런과 사건을 연관짓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고, 더욱이 앨런은 전과도 없었고 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서 하나 못 찾아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무렵, 수사관은 덤바 적재장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후미등이었는데 덤바 아마도 회사 차량에 속하지 않는 트럭에 플라스틱 후미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FBI 법의학 연구실로 보내진 후미등은 한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트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강도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와 일당이 현금을 쓰기 위해선 돈 세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저택을 사면서 모두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은 모두 빳빳한 새 지폐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쓴다면 의심받을 게 뻔해 불에 태우기도 했지만 지폐를 태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지친 이 일당은 라스베가스 카지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박과 유흥을 즐긴 거죠. 낡은 지폐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새 지폐를 세탁기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회사까지 설립해 은행 계좌도 만들고 호화 생활을 누리던 이들은 치명적인 실수로 그 끝이 다가옵니다. 어디를 가나 사고치는 멤버는 꼭 생기죠. 사건 2년 후 일당 중에 유진 헤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부동산 구매를 하면서 냈던 현금을 새 지폐가 포장된 채로 냈다고 합니다. 포장된 돈 뭉치를 받은 부동산 업자는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거죠.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그날 범행에 쓰인 렌트 트럭을 유진 헤일이 빌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포된 유진은 수사에 협조했고 다 물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머지 인원들 모두 체포되어 8년에서 17년까지의 징역을 받았고 주범이었던 앨런 페이스는 24년형을 받았습니다. 훔친 돈 전부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들이 산 주택, 자동차, 요트 등 50억 상당의 부동산과 물품이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0억이 넘는 금액은 어딘가에 꽁꽁 잘 숨겨뒀는지 그 행방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앨런 페이스가 2001년부터 징역살이를 했으니 가석방되지 않았다면 아마 몇 년 후 출소해서 숨겨둔 그 큰 돈을 찾아 떵떵거리고 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가 쓰는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감시도 만만치 않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따봉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